필요한 것들을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이제는 얘를 에이전트라고 부를 때가 됐구나. 맞아요.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선한 시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레이크퍼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고요. 한번 AI 브레이크퍼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를 통해서 올해 AI의 큰 흐름을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변화 하나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이전트로 일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계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AI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지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저는 그 AI 고투마켓이라고 해서 구글의 AI에 대한 고투마켓 전략을 세우고 또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세일즈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팀의 심대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지은님께서 그런 전략 같은 걸 짜주시면은 저는 실제 고객들을 만나서 고객들이 MVP 프로덕트이라 그러죠. 그 빠르게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부서에 계시지만 또 하는 일은 다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전 전략을 세우고 이제 고객들한테 세일즈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AI를 바라봤을 때는 고객들이 정말 한번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작동하는지. 그래서 대열님께서 프로토타이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볼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을 지원하는 팀이 이제 대열님 팀이십니다. 그럼 전략을 딱 보여주시고 이게 뭐 되는 거야? 왜 말로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대열님이 딱 나와가지고 실제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럼 와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환상의 호흡입니다. 요즘 AI 시장 핫한 단어가 에이전트입니다. 일단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이전트의 정의, 범위 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미나이한테만 물어볼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해줘요. 나를 대신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제미나이 되게 쉽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대신 내 일을 해주는 똑똑한 비서. 그렇죠. 우리가 어시스턴트에 대한 개념은 되게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리얼라이즈가 되는 정말 실현이 가능한 에이전트 시대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찾으려고 하면 직접 뭐 구글닷컴에 들어가거나 검색을 하셔가지고 웹사이트 찾아보고 정보를 찾은 다음에 또 뭐 일정 확인 사람들 다 해가지고 일정 보내고 그다음에 일들을 직접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AI 에이전트한테 오늘 날씨 알려줘. 뭐 나 회의 일정 잡아줘. 내 관심사에 맞는 뉴스 메일 AI 브렉퍼스트 통해서 뭐 알려줘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검색하고 학습해서 알려주는 시대가 된 거죠. 대신해준다. 네. 진정한 에이전트 요원이네요. 저는 되게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테크니컬리 보면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어떠세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와닿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툴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툴이라고 하면 검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검색 결과를 받아서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른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또 다른 식의 툴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많아요. 툴만 사용하면 에이전트다. 아니면 어떤 워크플로우를 타고 간다? 이것도 에이전트다.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말하는 건 없나요? 뭐 어떤 에이전트 약간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던가. 에이전트에 이제 그래서 구성 요소들이 많으니까 예. 그거를 자율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풀리 오토메이티드 되는 에이전트다. 아니면은 되게 초보적인 에이전트다. 뭐 이런 식의 등급을 나눠 놓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구글은 그런 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에이전트는 어떠한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주어진 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예,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오던 네. 일인데 그 업무를 이제 사람이 하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에게 에이전트라는 약간 지위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좀 이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좋습니다. 네. 그 사실은 구글에서 작년에 에이전트 개념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구글은 에이전트를 5개로 정의한다. 일단 아 진짜 네. 정확하게. 하나는 임플로이 에이전트, 예. 임직원들을 도와주는 에이전트. 두 번째는 커스터머 에이전트, 고객의 이런 인터랙션을 우리 기업들의 고객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커스터머 에이전트.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데이터 에이전트. 그리고 네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 뭔가 미디어 제너레이션이나 요즘 핫한 AI들 있잖아요. 만들어내는 친구들. 네, 그런 예.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의 영역도 에이전트가 할 수 있다라고 시큐리티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 범위 안에 웬만한 건 지금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이 들어간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뭐 기존에 우리 LLM이라고 해서 이런 랭귀지 모델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똑똑한 AI잖아요. 네. 근데 이 에이전트가 뭐가 다른 건가? 왜냐면 그냥 뭐 약간 AI를 에이전트라고 약간 바꿔 부르는 거 아닌가? 그냥 마케팅 아니야? 네. 이런 분들 계신데 좀 차별화된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먼저 대열님 말씀 주세요.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들이 LLM이 잘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보통의 사용성이라고 하면은 LLM한테 다가 뭐 물어봐요.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죠. LLM이 알고 있는 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다던데 사실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막 짜주는 거죠. 뭔가 아는 것처럼. 예, 예.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게 맞냐 틀리냐는 이제 사용자의 몫이에요. 네네. 그걸 구글 검색해서 이게 진짜 있었던 거니 뭐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맞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LLM한테 야 근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고 왔다 갔다를 계속 해야 되는 게 그쵸. 기존의 사용성이죠. 예. 근데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뭔가 저희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딱 질문을 했을 때 검색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런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는지 검색을 하고 있었어. 그럼 그 있었던 거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LLM이 다시 한번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색어를 이거 만들어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고 추가적인 정보들을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대답을 내놓는 거죠. 그런 사건은 없었다. 그 이유는 뭐고 그건 대표적인 LLM만을 사용했을 때 생겨나는 할루시네이션 효과다. 이런 답변까지 내주는 거죠. 예. 훨씬 똑똑해졌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의 어떤 답을 그냥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어떤 레퍼런스가 뭔지도 확인을 하고 사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일부를 또 가져갔다.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몇 번에 걸치는 과정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근데 그 한 번에 일어난 과정 속에서 그 에이전트는 기억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도구도 활용하고 그 도구의 결과를 보고 자기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최종 결과까지 도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은 LLM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에이전트의 컴포넌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LLM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브레인이 LLM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 근데 다만 저는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진짜 잘 수행할 수 있게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그 띵킹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프로세스 자체가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LLM은 사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에이전트의 브레인, 두뇌를 담당하는 게 LLM이고 실제 알맹이가 LLM은 맞다. 맞죠. 그런데 네. 그러면 어떻게 에이전트까지 왔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LLM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언어 모델이 뭐냐라는 것들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언어 모델 얘기를 하는 그룹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누가 언어 모델을 그렇게 신경 안 쓴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요해져가지고 이 모델이 뭘 학습하느냐가 중요해졌고 결국은 학습 방향이나 학습 목적이냐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약간 에이전트까지 발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LLM이 처음 나왔을 때 LLM은 질문했을 때 답변만 하는 그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알고 있는 지식 정보가 한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학습 말씀을 주셨는데 2021년 4월까지 학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까지만 모르는 얘기하죠. 요즘 거잖아요. 걸 네. 몰라요. 네. 그래서 등장했던 개념이 레그라고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검색을 하는 거죠. 자동화된 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검색을 해서 그 결과 최신 뉴스에 대한 내용을 같이 넣어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대답해봐 했을 때 확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레그라는 거 해보니까 굉장히 쓸모 있네. 근데 그거를 내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한정할 거냐? 생각해보니까 우리 쓸 수 있는 툴이 너무 많아. 인터넷에
검색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붙여보면 참 좋겠네. 그랬더니 툴을 활용하는 게 LLM의 한계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러면은 툴이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툴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검색하고 여기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워크플로우가 되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직접 직접 다 짰죠. 예. 예. 완전 원시적으로는 검색하고 결과 받고 다시 검색하고 결과 받고 사람이 다 했었으면 그거 약간 시스템으로 옮겨놓은 게 워크플로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탁탁탁 가게끔 프로그램을 했던 게 워크플로우의 시대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LLM이 그런 식으로 학습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추론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태스크를 요청을 받았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리즈닝을 하고 추론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 계획에 맞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검색 증강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AI 자체가 LLM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전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필요한 것들을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이제는 얘를 에이전트라고 부를 때가 됐구나. 맞아요.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선한 시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에이전트 얘기할 때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자율적 수행이나 통합. 네. 사실 에이전트라는 개념도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함을 벗어나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붙으니까 아 LLM도 사실 어려웠는데 이제 좀 LLM이 익숙해지니까 갑자기 또 다른 문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와 관련돼서 이런 자율적 수행, 통합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오는지 꼭 필요한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을 지칭할 때도 뭐 똑똑한 사람, 아니면 키가 큰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LLM에다가도 자율적인 LLM 그리고 통합이 되어 있는 LLM 이런 식으로 특징이 부여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런 단어들이 붙는 가장 주된 이유는 LLM의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도구를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근데 거기에 통합이 붙는 이유는 도구라는 걸 사용을 한다는 거는 이게 LLM이랑 통합이 되어 있어야 이게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랑 또 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에이전트나 다른 툴들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 이 LLM의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에이전트의 그 가장 큰 장점을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이 것 같아요. LLM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여기에 이제 자율적인 수행이나 통합이 들어가니까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하니까 이제 에이전트에는 당연히 그냥 LLM 앞에 어떤 자율적 수행이나 네. 통합이 붙어야 된다. 네. 그럼 이 두 가지가 좀 분리가 돼 있나요? 예를 들어 자율적 수행을 하는 에이전트 혹은 통합된 에이전트 분리가 좀 돼 있나요? 아니면 둘 다 그냥 같이 연결된 것도 있으면 그냥 깔끔할 것 같은데. 그냥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네. 자율적 수행을 하는 통합된 LLM이 이제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율적인 수행을 무엇을 수행하느라고 봐야 되는데 툴이라는 거, 도구를 활용하는 게 자율적인 수행인 거거든요. 근데 그 도구를 활용하려면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 통합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글이 5가지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까 기억하시죠? 뭐 예, 인플로이 예, 에이전트, 뭐 커스터머 에이전트 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서 구글은 이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에이전트를 출시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작년에 했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사람 같아지잖아요. 에이전트들이 하나만 하시는 거 아니고 다양한 일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검색하다가 찾다가 이미지 만들었다가 뭐 약속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모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통합 에이전트 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간 네. 다중이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다 잘해. 네. 재밌네요. 다중이처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다가 또 그냥 그런 에이전트. 시각으로 볼 수도 네. 있어요. 그 다중이도 있지만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부서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영업 부서, 개발 부서, HR 부서. 그러면은 다 다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로 나오는 거죠. 영업 에이전트, 뭐 개발 에이전트, HR 에이전트, 파이낸스 에이전트. 그리고 그 에이전트를 다 관장할 수 있는 에이전트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다 잘한다기보다는 능력을 다 갖고 있고 잠재력이 있으니까 얘를 어떤 부서에 놔도 거기에 특화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건 약간 비약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사실 멀티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좀 해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멀티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에이전트라는 걸 하나 구성을 하려면 아까 저희 정의로 돌아가 볼게요. 정의에서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세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도구를 활용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에다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준 다음에 너는 꼴이 고객 만족이야 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뭉뚱해서 다중이처럼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HR 레코드를 뒤져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매출 기록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을 시켜놓고 이 에이전트는 목적이 HR 관련된 일들만 도와주는 애야.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개발만 하는 에이전트야. 그리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리뷰만 하는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리를 해놓는 거죠. 사람들을 고용을 할 때 여러 역할자들을 뽑는 것처럼.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잠재력을 다 갖고 있는데 네. 얘가 어떤 부서에 특화된 전문가로 할 수 있느냐 예. 요걸 정해주면은 걔는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쵸, 그쵸, 그쵸. 그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신입사원 딱 뽑았는데 얘가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사실 어떤 부서에 넣어도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딱 그런 상태가 에이전트 아닌가.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아까 5가지 네. 에이전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좀 관심 있는 에이전트 있으세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 아, 네. 역시 예. 크리에이터셔서 예,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요즘 많이 화두됐죠. 그 비디오 생성, 아, 기가 VO2, 막히죠. 예, 이미지 생성, Imagine 예. 3, 그리고 저희가 라라라고 해가지고 음악 생성, 그 오디오 생성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델들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 보면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를 하시는 분들이 뭘 하시죠? 직접 만약에 AI가 없다라고 하면은 영상 편집해서 영상 직접 찍고 직접 찍어서 편집하고 예, 하시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스토리라인 다 직접 짜시고 그럼요, 하실 그럼요. 텐데 이런 것들 이제 VO2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아. 예. 이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전에 저희가 직접 뭐 사진을 딱 찍었어야 된다면 찍었죠. 그거를 프롬프트를 딱 넣어서 이미진 3가 대신해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기대되는 건 뭐냐면 저희 이제 커밍순이죠.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 이런 날씨에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음악을 생성해주는 그 모델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뭐 힙합 장르라든지 뭐 케이팝 장르, 뭐 발라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작곡하는 AI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아니라 어떤 프롬프트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최적화된 어떤 음악, 약간 모호한 문장도 음악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만약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합니다. 네.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작권 문제는 없어요. 특히나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예. 부분에 있어서 구글이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AI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AI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이 약간 슬로우했을 수 있어요. 되게 신중했거든요,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모든 제네아의 생성형 모델에 대해서 정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믿고 신뢰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어요. 무작정 오픈해서 그냥 써보려고 한 이슈가 다음에 생겼죠. 문제 네. 생기면 그때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우리는 수습하지 않게 미리 안전하게 해놓고 들어오게 하겠다. 맞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카피라이트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 제일 말씀하신 중요하죠. 이제 생성형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때, 그래서 저희 구글이 제공하는 인뎀니피케이션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그 젠 AI 미디어 모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아까 예, 말씀하신 VO2나 어. 이미진 3나 뭐 라라도 마찬가지일 예. 텐데 이걸 통해서 생성한 그 아웃풋에 대해서는 구글이 면책 조항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구글이 책임진다라는 인뎀니피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나쁜 인텐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쵸, 일부러 그쵸. 프롬프트에 막 카피라이트를 해치는 프롬프트를 넣으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의도가 없을 때 구글이 명확하게 세이프티 필터를 통해서 이게 저작권을 이제 위배하지 않는 안전한 아웃풋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희가 오래 기간 동안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왜냐면은 이게 걸려서 결과물이 생각보다 아쉬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딱 했을 때 사실은 뭐 좋은 게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거든요. 그쵸.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구글이 제일 중시하는 건 세이프티긴 해요. 일단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는 최대한 맞지 않게 저희가 다양한 세이프티 레이어를 통해서 막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특정한 아웃풋을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쵸, 대한 그쵸. 명확한 케이스를 저희가 디파인을 해서 프로덕트 팀이랑 상의를 해서 세이프티 필터를 완화하거나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리뷰를 할 때는 우리 구글의 이제 7가지 AI 원칙에 이게 순응하는지 전혀 이런 카피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뭔가 만든 이미지나 비디오에 대해서 이슈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서 이런 조율들을 좀 진행해 나가는데요. 안전 장치를 어쨌든 잘 갖췄다. 일단은 되게 빡세게 갖췄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사실은 이런 어떤 크리에이티브 AI가 활성화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창작자들이에요. 기존 창작자들. 네. 네. 그들이 결국 사용자일 거고 그쵸? 그들이 또 놀랍게도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자들이 아니 우리 거 안 지켜주면 우리가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그쵸? 네. 이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그들은 결국 수혜도 못 받고 공급도 안 한다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AI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있는 창작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AI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어떤 뭐 개인이나 뭐 이런 쪽에서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양극화가 돼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간극이. 예,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구글이 요거를 좀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 전쟁에서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오히려 좀 안전하게 장비를 두르고 들어가는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걸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전트의 개념, 다시 에이전트는 사람을 돕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의 당연히 영감이라든지 크리에이티비티는 계속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좀 시간 효율성을 좀 추구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에이전트를 쓰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면책 조항 그리고 저희가 워터마크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제품들은 워터마크가 다 붙어서 이게 AI가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저희가 오랜 기간 준비를 하느라고 기업들에게는 조금 늦었을 수 있죠. 항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 그쵸, 목표잖아요, 그쵸. 구글이. 네. 그래서 AI에 있어서도 리스폰시블 AI라고 해서 정말 이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감 있는 AI를 어떻게 배포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다양한 뭐 스타트업 분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다 모여가지고 그런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구글이 좀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AI 시대에 있어서의 책임감이라든지 그 시티즌십, 시민의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 제품팀에 한 번 더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고객들이 원하시면은. 네, 이런 아이디어 제가 잘 냈네요. 네. 좋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질러 넣고 여기서 만들어 주셔야 네. 되기 때문에